남자의 몸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온몸이 파랗습니다. 혈액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2024년 봄. 이준혁은 58세 직장인입니다. 하루 14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서 살아갑니다. 피곤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숨이 얕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울 도심의 공기 중 음이온 농도는 단 20개, 숲속 청정 공기의 4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의 폐는 매일 전자가 사라진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현대 도시인은 하루 평균 11시간을 전자기기 곁에 삽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레인지 모두 양이온을 뿜어냅니다. 몸속 전자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액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붉고 맑아야 할 적혈구들이 서로 뭉치고 산소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세포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이준혁은 출근길에 쓰러졌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병원의 흰 천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조용한 여의사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산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산화. 세포가 녹이 슬어가는 것. 몸속 양이온이 넘쳐서 전자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 이것이 현대인의 만성질환의 근원이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그날 밤 혼자 병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가득했지만 그 어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퇴원 후에도 이준혁의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화회의 보고서, 다시 스크린 앞에 앉았습니다. 몸은 무너져가는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양이온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도시의 매연, 전자기기의 전자기파, 스트레스 호르몬. 이것들이 몸속 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양이온이 혈액 속에서 적혈구를 뭉치게 만듭니다. 뭉친 적혈구는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손끝, 발끝, 뇌, 심장, 산소가 닿지 않는 곳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진찰에서 의사가 혈액 검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끈적하게 뭉친 혈구들이 현미경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는 음이온이 없으면 43%의 기능만 작동합니다. 심장은 50%만 뜁니다. 혈구는 100% 기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음이온은 줄어듭니다. 20대에 풍부했던 음이온이 40대엔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아파트, 회색 도로, 회색 하늘. 그는 이 도시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면역계를 무너뜨립니다. 현대인의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세포 수준의 전쟁입니다. 그는 회사를 일주일 쉬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도 앱에서 손가락이 멈춘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새벽 4시, 그는 배낭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자락, 새벽 안개가 깔린 소나무 숲. 이준혁은 버스에서 내려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었습니다. 폐가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공기, 1cc에는 음이온이 8,000개 이상 존재합니다. 도시 공기의 400배, 이 전자들이 코와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세포들이 드디어 먹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이온은 무엇입니까? 전자를 하나 더 얻어 음전하를 띤 원자입니다. 이 작은 전자 하나가 산화된 세포에 공급되면 세포는 다시 살아납니다. 폭포 앞에 섰습니다.
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수십만 개의 음이온이 공기중으로 터져 나옵니다. 피부가 폐가 감지합니다. 살아있음을. 음이온은 혈액 속 양이온과 결합합니다. 끈적하게 뭉쳐있던 적혈구들이 서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모세혈관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준혁은 숲속 작은 통나무집에 묵었습니다. 새벽마다 맨발로 흙위를 걸었습니다. 대지에서도 음이온이 올라옵니다. 지구 자체가 거대한 음극입니다. 피톤치드, 나무가 내뿜는 자연 항균 물질입니다. 음이온과 결합한 피톤치드는 면역계를 깨웁니다.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준혁은 처음으로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손끝에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되찾으면 수면이 깊어집니다. 이준혁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5일째 아침, 이준혁은 냇가 앞에 앉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이온이 뇌에 공급되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 안개 같던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준혁은 생전 처음 느끼는 명료함을 경험했습니다. 음이온 흡입 후 뇌 기능이 43%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우리가 일상에서 잃어버린 것들, 그것들이 전자 하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장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이온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심장 기능이 50% 개선될 수 있다는 것, 이제 이준혁은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3주 더 휴가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보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날이었습니다. 피부도 달라졌습니다. 음이온은 피부의 pH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PPAT, 피부의 산소 전달 능력이 50% 개선됩니다. 거칠고 칙칙했던 피부가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혈구가 되살아났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음이온이 공급된 혈액의 적혈구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산소를 가득 담고 온몸을 자유롭게 달립니다. 음이온은 몸의 온도를 지킵니다. 건강한 체온을 유지하려면 세포 속 전자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준혁의 손발이 처음으로 따뜻해진 날, 그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면역계가 깨어났습니다. NK세포, 자연살해세포가 활성화되면 몸은 스스로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음이온은 이 방어군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준혁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m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숲속 음이온이 폐를 채울수록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14일 후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현미경 화면 속 적혈구들은 완벽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뇌, 심장, 피부, 혈액 음이온은 전신을 되살립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기분이 맑아지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한 개의 전자가 만든 차이였습니다. 이준혁은 매일 새벽 가까운 공원의 흙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도 음이온이 있습니다. 공원 강가, 흙 위에. 우리가 아스팔트 위에서만 살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준혁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숲길 30분, 주말 계곡 산책. 가능한 한 흙을 밟는 것, 그것이 그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음이온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폭포 앞 숲속, 비 내린 후 공기 속에 이미 있습니다. 지구가 수백만 년 동안 인류에게 무료로 처방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90%를 실내에서 보내는 우리는 스스로 음이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내미는 손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30분씩 숲을 걸으십시오. 맨발로 흙을 밟으십시오. 폭포 가까이 앉아 계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세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감소합니다. 음이온은 체온을 27도에서 29도로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당신 몸의 온도 오늘 측정해 보셨습니까? 이준혁은 지금 매일 새벽을 기다립니다. 숲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연은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음이온은 처음부터 우리 몸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 몸속 마지막 전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흙을 밟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자연이 보내는 신호가 들립니까?